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월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6.31% 올라갔죠. 이제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93%,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는 4.5이고, 그다음 YTT는 6.29죠. 그래서 현재 S&P 500 지수가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나스닥 100이 가장 많이 달리고 있다. 지금 이제 11.6% 올해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YTD 기준에서는 20%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캡 있죠. 아주 극소형주 이런 것들도 9.73, 21.19로서 극소형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험 부담이 크니까 우리가 투자하기 힘들겠고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나스닥 이런 것들은 우량주죠. 이런 것만 하더라도 20%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 달 동안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에서는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역시나 기술주가 많이 갔다. 테크놀로지 분야가 상당히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갔고, 그 다음 빅테크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주가가 달렸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갔던 것이 반도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도체 안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7%, AMD가 53%로서 주를 이루었죠. 자, 그다음에 퀄컴 역시도 한 60%가 상승을 했고, 자,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도 조금씩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자, 마찬가지로 시게이트라든지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59%, 그다음 델이 104%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스코도 한 34%. 자,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이 이런 것들 있죠. 팔로알토 이런 것들이 한 55%, 그러니까 소프트도 주가가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63%, 이렇게 보안 업종들은 소프트에서 좀 구분돼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오라클이 37%로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소프트도 지금 이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 저번 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했던 기술주가 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테크놀로지가 한 15%로 가장 많이 달렸고, 그 다음 헬스케어가 한 4%, 그 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스가 원재료가 4.3,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3.67, 그 다음 인더스트리 3.2로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컨슈머 시크리컬 이런 것들이 3.09%,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거의 한 8개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거의 다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일단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 달 동안에 가치주는 3.17, 그 다음 성장주가 8.8로서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드 에쿼티 있죠. 이것도 6.3% 올라갔고, 이머징 마켓이 8.44, 이머징 마켓이 훨씬 더 많이 갔다. 자,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도 7.1%는 올라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별로 봤을 때 가장 잘 나가는 나라는 재팬이 가장 많이 올라갔죠. 7.08% 한 달 동안. 자, 그 다음에 미국 또한 6.38% 정도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잘 나가는 나라들은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대만 요쪽이 가장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럽도 좀 가고 있고, 브라질은 좀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소유값 떨어지니까 원재료가 좀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다. 그다음 20년 만기에 지금 TLT 있죠. 이거 자체도 계속해서 국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그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 가격도 0.07%밖에 상승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채보다는 주식에 투자할 때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0.07%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실버가 5.38%, 그 다음 플래티늄이 2.29%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골드가 좀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US 달러가 조금 올라가고 있었죠. 자, 그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옌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아직 커모디티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이제 한 5.25% 상승한 것이 골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아무래도 현금 대신에 갖고 가는 그런 전략들로서 한 5% 정도는 들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에 조정받고 4월, 5월이 상승되고 있죠. 그 다음 21선 조정, 20월선 조정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추세가 상승 중에 있는데 여기서 자꾸만 하락을 일단 찾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세가 상승 중에 있을 때는 주가는 계속해서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안 달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정은 있지만은 그 조정이 깊지가 않고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다음 또 5개월, 6개월 이 정도로 상승을 했으면은 조정폭이 나오는데 조정폭이 깊게 나오겠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금 조정받고 주가는 21선 맞고 올라가는 중에 있죠.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일단 폭락을 한다, 하락을 한다. 자 그것은 좀 어불성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조정 심하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긴 추세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그다음 다시 잡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들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낙스닥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나는 계속해서 주가는 달리겠다 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꺾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꺾이면 시장이 다 된 거죠. 자, 그런 게 아니고 고점을 돌파하고 달리고 있다는 것은 신고가를 나면서 달리고 있죠. 그럼 주가는 더 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항상 상승으로 일단은 베팅을 하셔야지 하락으로 베팅해서 안 된다. 물론 약간의 조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정 자체가 깊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러셀도 마찬가지가 하고 있고, 다우는 조금 일단은 아직까지 완전히 고점을 돌파했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점을 또 완전히 뚫어버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뚫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제 강한 주식은 나스닥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9주 연속 상승했죠. 9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 자체가 약간의 일단 깊은 조정이 약간 약한 조정이지 이게 자체가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약간의 나오면은 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시장이 언제쯤 완전히 급격하게 무너지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5% 만약 이렇게 넘어갈 때 있죠. 큰 폭의 증가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주가는 달릴 수 있겠고 요번에도 좀 많이 내려온 가운데 있죠. 자, 이런 것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금리가 그렇게 문제는 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랬던 이유가 뭐 브렌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왔죠. 90불대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 약간은 아무래도 주가는 더욱더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걸 통해서 뭐 전쟁이 다시금 일어난다든지 그거만 아니면은 크게 일단 문제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 나갈지 자, 거기에 따라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게 따른 지금 이제 금리의 향방이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정 자체가 그렇게 깊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의 밸류에이션 21배수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IT 배수는 24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IT 배수 24배수니까 아직까지 30배수 가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 나누기 PR 있죠. 그래서 1 나누기 지금 역수를 해주게 되면은 21.2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것이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것이 10년물 금리보다도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보다 낮게 되면은 국채에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국채에 투자할지 아니면은 지금 없이서 금리에 투자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면 1 나누기 지금 역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나누기 21.2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0.47, 그래서 4.7%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4.7% 정도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주가에 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금리가 뭐 5% 이렇게 넘어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 시장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채권대다가 투자하면 이쪽에 위험 부담 없이도 이만큼 수익률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먹기 위해서 갈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위험한데 10년물 금리가 5% 이상을 뛴다든지 아니면 그냥 4.9라든지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위험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주식에서 벌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타델의 루브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점점점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자금 흐름의 주도형의 환경을 갖다가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촉매제가 무엇인지 기억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대 자금의 흐름과 과도한 인덱스와 이런 것들이 시장 역학이 점점 더 집중도에 따라서 좌우됨을 의미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S&P 500 ETF에다가 1달러를 투자한다. 자, 그렇게 가정해 보게 되면은 18%는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고 37%는 매그니피센트 7. 그럼 나머지 일단 41%는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다 갈 때는 집중화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랠리에 둔하는 기술주의 약세, 특히 시가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의 ETF 옵션의 포지셔닝, 레버리지 상품 전반에 얼마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더욱더 두드러진다. 자, 그 이야기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현재 주도 기업에 대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순환주, 소형주 또는 후발 업종으로서의 건전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수는 일시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한 60 정도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탕류업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나는 사겠다. 자, 그런 심리들이 이걸 반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지수 있죠.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1개월 동안의 선행 수익률 이런 것들도 나쁜 편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모멘텀 투자 전략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2개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주식의 상승에 힘입어서 S&P 500의 모멘텀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5월 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P 500의 모멘텀 지수는 지난 두 달 동안에 31.7%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의 두 달 뒤의 실적을 달성했고,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을 매수하는 모멘텀 투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번성해왔죠. 집중적인 모멘텀 투자 전략에 있어서 시장의 반등세 확대, 과밀 포지션, 그리고 향후 실적 부진 가능성으로 인해 반전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 전략이란 가는데 계속해서 가는 투자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 매수세가 확대가 되니까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해서 조정이 안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전략이 비교적 간단한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뭐 불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멘텀 지수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지수들을 추적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 지수가 31.7%까지라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쪽에도 계속해서 일단 불타기를 했던 것이 이번 두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 투자는 아무래도 추세 추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강한 추세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 자체를 봤을 때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 즉 반도체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한 AI 구축의 수혜 기업으로 여기지는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원 시장에서 특별히 효과적이다. 지금이 그런 시장이죠. 반도체만 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다. 자, 모멘텀 전략이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은 선두주가 유지될 때는 가장 효과적이다.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상승세가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로 확산될 때, 그럴 때는 지난 몇 달간의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던 종목들이 향후 상승세를 주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의 성과를 분석해온 연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우수 성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세를 겪을 위험도 있다. 다른 쪽으로 일단 지금 이제 확산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멘텀 보통 갑자기 멈추지 않고 반전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갑자기 주고권을 잡으면서 모멘텀 요소의 성과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새로운 유망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거의 수익을 낸 종목들을 매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광네트워크 관련 주식은 5월 초에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델 같은 것들이 실적 호조 위에 금요일에 서브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광을 팔아서 지금 이제 서브 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강한 상승세가 항상 급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처럼 강력한 상승세는 또 급락 가능성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멘텀 투자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요인들이 오히려 이 투자 전략을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최고의 성과를 보인 종목들은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기술 산업재 및 기타 인공지능 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경영권이 급격하게 교체될 경우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느린 모멘텀 전략에 투자한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노출된다면은 지금 이제 상황이 필연적으로 변할 때 손해보지 않도록 충분히 자주 리밸런싱해서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 약간씩 이제 그런 모양이 나타날 때는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현재까지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모멘텀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 투자 과밀 현상이 특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시에 매도하려 할 때는 거래가 더욱더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7월 달에 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있죠. 자, 그때 또 찾아올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실적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인 기업들에 대한 낙관론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금리 인상 또한 또 다른 위험이 되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보통 5% 넘어갈 때, 자,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한건 두 가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올해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등한 후에 투자자들이 어떤 미래가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2010년도하고 2015년도에 어떤 식으로 일단 프라이스가 체인지가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S&P 500의 인덱스죠. 그래서 S&P 500 인덱스가 2015년도에는 16.4%, 그 다음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10.9%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거보다도 더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T가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23.3% 올라왔고 2016년도에는 23.7%까지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고 있는 것이 에너지가 뒤를 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5%였던 것이 요번에 많이 올라왔죠. 이게 어디까지나 전쟁 때문이고 그 전쟁 아니고 나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2025년도를 보시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여기 32.4%인데 지금은 9.4%밖에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을 투자해야만이 S&P 500보다도 더 많이 일단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투자자들은 마치 1987년처럼 총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분석가들은 주가가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올해 반도체 주식의 급등세는 닷컴 버블 당시의 랠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전략은 마이크론과 메모리칩 가격의 상승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번에 기술주 랠리는 반도체 제조업체를 넘어서 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S&P 500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지수는 데이터독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5월 한 달 동안에 14.8%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매기가 돌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있죠.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 말 기준에서 26.8인데 23.9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P가 있고 E가 있는데, 자, 이거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은이 그만큼 많이 상승했으니까 26.8에서 23.9배수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P 500 지수도 22.5에서 20.9가 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다. 즉 말해서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되는 것이 S&P 500, 그 다음 정보통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뭐 산업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24.2였는데 여기도 24.7이니까 산업재가 아직까지는 높죠. 그러니까 달리질 못하는 가운데 있고, 자, 그 다음 또 높은 것이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으로 있죠. 이런 것들 자유소비재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은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해서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IT 쪽에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상당히 이게 성장은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IT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했을 때 S&P 500 지수 있죠. 그것이 1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토탈 리턴이.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우존스의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쪽것이 23.7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송 지수가 지금 S&P 500 지수의 한 2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우 운송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론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가장 과매수된 주식 중에 하나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매수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델 있죠. 델 일단 지금 RSI가 90이 가고 있다. RSI가 90이 됐다고 해서 아무래도 주가 내려온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일단 등급은 바이 등급 주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0%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에 비해서 목표가대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죠. 물론 78까지 올라와 있어서 과매수는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대비해서. 그렇다면은 많이 올라와서 그럼 꺾인다면 우리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꺾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퍼스트 올라 마찬가지입니다. 84까지 있고 바이 등급 주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한 20% 되고 있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 슈만큼이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올라갈 확률이 많고,
자, RSI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포드라든지 요런 것들 있죠. AMD도 마찬가지고 자, 시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올라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요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RSI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80, 90 그 근처에 왔으니까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워버리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누워버리면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RSI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안 달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가고 있는데 그냥 RSI가 이렇게 올라와서 누워버리면은 주가는 더 달릴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목표가 대비해서 하락이 되고 있느냐. 자, 그거 했을 때는 조금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단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는다 해서 과매수돼 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하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47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5명이 스트롱 바이고 29명이 바입니다. 2명이 홀드고 1명만 언더퍼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이 684불 정도 되고 있지만은 하이스트 프라이스 이런 것들이 1750달러까지 가고 있죠. 계속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즉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델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AI 인프라 기업인 델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의견을 주면서 목표가 55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1%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공급망이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델은 모든 산업 부분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는데 AI 서버 부분의 주문의 증가, AI 영업의 이익률의 안정성,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시장의 성장 기회, 그리고 델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영업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8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6명이 강력 매수고 14명이 구매, 7명이 홀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그래서 RSI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 해서 주가가 바로 꺾이는 건 아니고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가 투자할 때 있어서 주식의 지수가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그 자체는 투자 기간은 지수 선택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우 지수가 130년의 역사를 증명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5월 26일자로서 130주년을 맞이했는데 주시장에서 시간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생각할 때 수십 개의 개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관가하는 사실은 한 종목을 여러 달 동안 보유하는 것이 여러 종목을 한 달 동안 보유하는 것보다 더 큰 분산 투자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0년 역사에서 도출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등락을 약간 하는데 길게 놓고 보게 되면 그 조정 자체도 상승의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제대로 일단 우리가 해야 된다. 물론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우량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거기다가 일단 조정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을 해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똑같죠. 다우하고 S&P 500하고 같이 가는 것들이 되고 있다. 파란 선이 더 다우니까 다우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다우는 30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단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S&P 500 지수는 시총에 따라서 주식의 가중치가 결정되는데 다우 지수는 가격의 가중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다우 지수에서 주식의 가중치는 주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것들이 주당 1,000달러 이상 하고 있죠. 그래서 덕분에 현재 다우 지수에서 12.3%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S&P 500 지수의 비중보다도 30배 이상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우 지수의 지금 이제 선정 방식의 놀라운 결과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있는데 시간 투자 이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장기 수익률이 크게 차이 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자, 그 반대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평범한 주식이라도 장기 보유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시간 낭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수익의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하실 때 웬만하면 뭐 하루 이틀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수익률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다우든 S&P 500이든 일단 길게 들고 가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애플을 포함한 주식이 시장의 상승세 지속에 따른 최고의 추천 종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인공지능의 실리콘 렌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엔비디아에 보유한 그런 독보적인 풀스택 기술력,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좀 탄탄한 재무 상태,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생태계 투자라든지 주주 수익의 향상을 갖다가 가능하게 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성장률이 좀 꺾였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가지 못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 소식이 하나 나왔죠. 악시옥스에 따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칩을 갖다 주 프로세서로 사용하는 최초의 윈도우 컴퓨터를 공개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제품은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와 델에서도의 해당 기기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마소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 윈도우 PC에서 AI 에이전트를 로컬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은 생태계를 갖다 가져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애플에 관해서도 매수 등급을 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4세대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신의 하드웨어 수요에 힘입어서 2015년도, 6년도에 아이폰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 매출의 성장세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세 번째는 자체 개발의 실리콘 사용 증가로 인해서 마진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 자, 네 번째는 지속적인 자본의 수익률이 있고 다섯 번째는 기간 투자가 돼 투자 비중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AI 기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법적 문제 관련도 이런 것도 위험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는 것들 여섯 가지를 통해서 아무래도 애플은 더욱더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